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그 다음에 얘는 든지 던지. 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던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던지 같은 경우는 음은 뒤에 뒷절에 어떤 사실과 관련된 거 뭐 이렇게도 쓰긴 하는데 좀 쉽게 그냥 가면 문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거는 어떤 현재 선택과 관련된 사실일 때는 여러분들이 든을 쓰면 돼요. 그리고 던은 어떤 과거와 관련돼 있을 때는 던을 쓰면 편해요. 근데 이 던 같은 경우는 꼭 이제 과거만은 아니고 어떤 의문과 관련된 사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이제 파악은 되죠.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럼 뭐예요? 이건 현재의 선택적 사실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든지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뭔가 어떤 과거의 사실이죠. 밑에 문장은. 그러니까 얼마나 춥던지. 그쵸? 이건 선택적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던지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든과 던의 쓰임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거 마지막 거는 정말 많이 틀려요. 띄어랑 띄어죠. 원고지에 가끔 오자가 잘못된 글자가 눈에 보인다의 의미죠. 그쵸? 보인다. 그 다음에 그는 열정적인 성향을 띈다.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다의 의미를 쓸 때는 뜨이다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눈에 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고에 가끔 오자가 눈에 보인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건 잘 써요, 학생들이. 근데 요거를 성향을 띈다를 요걸로 많이 써요. 똑같이 요걸 많이 쓴다고요. 이거는 어떤 성질을 띠다. 이건 띠다죠, 띠자. 색을 띠다 할 때는 띠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띠다, 색을 띠다 할 때는 띠다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도 뭐가 못 잡아낸다고요? 컴퓨터가 못 잡아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런 것도 있었어 하겠지만 워낙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뭐 입학사정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사례 중에 하나일 거죠. 이런 거 하나 정확히 딱 써주었을 때 대해서 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신뢰감들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다뤘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뭐가 중요하다?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는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라든가 중의적인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런 맞춤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격가지로 조금씩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조금 선생님 말이 빨라 좀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5페이지죠. 실제 자소서 문장으로 안목 키우기.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멈춤 눌렀다가 한번 멈춰보고 이 문장은 뭔가 어색한데 그 어색함이 무엇일까? 이 느낌 뭐에서 오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는 게 더 좋아요. 자, 우연히 도서관에서 위안부에 대해 우리의 사명감을 키우며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형절이 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좀 어려워요.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주어가 뭐예요? 자, 주어가 보면 여기에는 도서관에서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붙더라도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떤 유정물은 아니지만 이런 거 이 단체가 주어가 돼요. 그러면 도서관에서가 주어가 되죠. 도서관에서 이러한 취지의 그쵸? 행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근데 뭔가 어때요? 도서관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약간 피동의 형태로 쓴 거죠. 거기에서도 어색한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연히 그러니까 이 부사어 하나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 부사어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는 말이 안 되죠. 이 학생이 쓰고자 한 의도는 뭐겠어요? 우연히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상하잖아요. 우연히 내가 참가하게 된 거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적어준 내용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났는데 뭔가
어색하다. 근데 어떻게 고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체를 나나 저로 설정해서 문장의 처음을 시작하라 그랬죠. 아, 그렇네요, 선생님. 그래요? 아, 그렇네요, 선생님을 느꼈으면 다시 한번 고쳐봐요. 여러분들 고친 거를. 그쵸? 생각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우연한 기회에 유해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그러니까 학생글에 선생님 많이 안 고쳤어요. 그냥 주어 서술어만 해서 문장만 약간 살짝만 수정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죠. 자, 여기에서 정확히 하면 뭐를 넣어줘야 돼요? 전은인데 요거는 문장 흐름상 없어도 되니까 선생님이 빼기는 했는데 이 전은을 주어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여하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낫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 문장을 하나 더 쪼개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랑은 좀 맞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냥 이 문장을 저는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이 주어로 생각을 해 놓고 근데 저는이 반복되면 계속 반복되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요건 빼도 되기는 해요. 빼더라도 저는이라고 읽는 사람은 그냥 생각하고 읽으니까 어쨌든 참여하게 돼. 참여하다라는 어떤 동작과 관련된 단어를 쓰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되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뭐의 문제? 우연이라는 어떤 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거는 조금 긴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히 한번 가죠. 자, 이 학생의 글도 역시나 초고입니다. 이 학생은 아주 뭐 여러분들이 보통의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동경하는 대학에 붙은 학생의 글인데요. 처음엔 이렇게 써왔다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뭐 있다고요? 굉장히 빼는 게 좋아요. 저에게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해도 돼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굉장히란 말 쓸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너무 의미가 커 보여요. 이걸 빼더라도 흥미가 있었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글이죠. 첫 문장만 봐도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늘 강의했던 건데 그렇죠? 아직 안 보여요? 연습하셔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어 서술어만 보라고요. 시간은 과학 시간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에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러면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내용상의 문제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굳이 불필요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니까 이런 거 없이 이런 문장들을 빼고 내용으로 넣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빼고 요 문장만 좀 살리면서 의미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그냥 간단히 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주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듣고 흥미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부사어라든가 부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글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짧게 주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써주는 게 보다 더 좋은 문장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우주의 역사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이렇게 저는이라는 주어를 써주면 문장 표현하기가 쉽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문장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우주의 역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또 껴도 돼요. 앞으로 얘를 빼줘서 그리고 땅 때려줘서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배운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과학 시간은 이것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약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좋은 표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 뭐가 있지? 그냥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라고 써도 비문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주어에서 시간이라고 썼으니까 서술어에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바꿔지는 센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자, 인간이 감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빅뱅을 배우면서 뭐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문장은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자, 한 문장 너무 길어요.
이건 선생님 2강에 설명해 줄 거야. 이건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감히 존재하지 않았던, 어때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의 흐름을 딱 끊어버려.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 이게 더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체는 저겠죠. 나일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쪼개서 보면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서술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구조가 너무 단순하게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문장을 잘라줬어요. 요것도 여러분 잠깐 멈춤하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알았다는 내용을 어떤 단어로 바꿔줄까? 그렇게 하면 서술어를 바꿔주면 글의 리듬이 생겨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주는 거? 이해라는 말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술에 변화를 주면 조금 더 글의 느낌이 세련된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좀 논리적인 글을 쓰라 그랬잖아요. 보면 우주가 존재했다는 흥미로운 이론은 저를 사로잡았고 수업 시간만으로는 호기심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대한 갈증이 무슨 말인가? 지식에 대한 갈증이면 되겠는데 호기심의 갈증을 느낀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그쵸? 뭔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뒤 문장이 어때요? 서로 고를 통해서 대등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이건 2강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고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연결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얘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쓴다라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저를 사로잡았지만으로 가야지 논리관계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호기심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 이렇게 고친 거죠. 근데 뭐에 대한 호기심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 어색하게 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이 하나만 알면 돼요 이래놓고 선생님이 참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점은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 서술을 보는 눈이 생기면 선생님 정도의 이 정도 실력은 금방 갖출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소서는 내가 읽는 글이 아니에요. 나는 쓰는 거고 자소서는 대학 측에 전달하는 거고 읽는 사람은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입장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표현이 정확하고 기본적인 문법의 구조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시작에는 주어와 소수어의 호응만 정확히 해도 어디 가서 이 학생 글 되게 못 쓰네 이런 말은 안 듣는다. 알겠죠?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우리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올바른 문장 표현이나 고쳐쓰기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강 마치고요. 2강에서는 조금 더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 강의할 테니까요. 1강 잘 정리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강에서 또 다른 내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도 역시나 문장 표현과 관련된 문제로 만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있으니까 먼저 한번 꼭 예습하고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2강에서 볼게요. 안녕.